그래서 그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정보는 다 알려주는데 따라하기 힘든. 네. 따라하기 힘들다는 거는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많다는 네, 건가요?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을 집에서 흉내내기가 이렇게 막 발라라고 TV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건 뒤에 써있던데요. 하루 1회 뭐 이런 거. 하루 1회? 네, 이틀에 1회. 횟수까지는 쉬운데 아, 또 다른 방법이 뭐 이렇게 터치나 이런 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발라주는 것만 감지덕지라고 그래서. 네. 혹시나 그런 것까지 조금 어떤 나의 노하우? 뭐 이렇게 빠지시는 건지, 잘 알고 있는 건지, 아침에 바르는 게 좋은지, 저녁에 바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바르시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 스킨을 아직도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같이 봤던 사람 옆에서 그렇지 이렇게 바르지 말고 두들면서 바르라.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면 그런다. 그런데 못 하겠어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꼭 이렇게 한다고 뭐 흡수가 잘 된다는데 이렇게 바른다고 불편한 것도 없고 또 따가운 것도 없고 해서 네. 제가 뭐 나중에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해지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방송을 해서 진짜 방송인이 돼서 정말 네. 엄청 중요해지면 자연스럽게 하겠는데 네. 아직은 사회적으로나 남자들이 그런 피부의 가치가 여자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치가 덜해서 관심도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쓰고 많이 바르긴 한데 제가 한번 어떤 회사의 뷰티 클래스 같은 데 가서 바르는 법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는 여자들 다 똑같이 바쁘잖아요. 할 것도 더 많고 요즘 막 현대인들 바쁘다고 밥도 못 먹고 막 3분 요리 먹고 이러는데 언제 화장품 그렇게 막 두들겨 바르고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말하기에 그분이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다 겉에만 바르는 거라 속까지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엄청 두들기고 한 단계 이렇게 단계마다 흡수가 될 때까지 두들기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아침에는 도저히 못해요. 저 아침에 진짜 이렇게 발라요. 남자들 바르듯이. 저녁에는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한 2, 3일이고 작심 3일이라고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막 뭐지? 고현정이 막 얼굴에 손 안 대고 세수한다고 그런 걸 못하잖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정보를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가 봐요. 관심만 있으면 여자들은 인터넷 찾기도 하고 화장품 많이 사면 이렇게 DM 같이 와요. 그런 거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실천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들이고. 정보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좀 알고 쓰고 하시는지. 전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넓어져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요소일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뭘 알고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좀 어떻게 인지를 하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킨 같은 거는 이게 소매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손바닥에 해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바르지도 않고 손에 많이 흡수가 된대요. 근데 이제 소매 덜어서 이제 바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흡수도 되고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TV에서 봤는데. TV. 네. 예. 근데 확실히 좋던가요? 네, 확실히 좀 달라요. 네,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결혼하셨죠? 남편분은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랑 비슷한가 봐요. 신랑은 더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스킨 로션 따로 있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가지로 복합해서 에센스 개념으로 스킨으로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런 화장품은 모두 다 이용은 하지만 관심이 있냐 없냐의 그 기준이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고민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사람 한해서 이제 종류들이 많아지면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네. 더 골치 아파지는 거겠지만 네.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방법은 있는 것 같다. 자, 기능성 화장품 쓰는 게 좋긴 하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나 그거 궁금해. 아까 뭐 몇 개 물어봤는데 뭐뭐는 꼭 써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안 써도
이거만큼은 기능성으로는 꼭 써야 되는 품목으로 생각하는 것 좀 꼽아주세요. 아이크림. 그러니까 아이크림. 불러보세요. 에센스. 선크림. 잠깐만 한 사람씩 할게요. 아이크림. 하나만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크림하고 선크림하고 에센스 이렇게. 어떤 에센스? 에센스도 기능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요? 그냥 스킨 로션 다음 바르는 항상 우리 에센스 바르라고 하잖아요. 스킨 다음에 에센스. 이런 네네네네. 제가 기능을 분화가 많이 돼서 화이팅 아, 에센스도 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화이트닝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꼭 써야 되는 품목 중에다. 오케이. 뭐 얘기하시면? 그냥 스킨 다음에 로션 아닌가요? 네. 에센스를 또 발라주나요, 여자들은? 네. 이거 본인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저는- 기능성 품목. 그런 말 있잖아요. 선크림은 24시간 발라야 된다고. 365일.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나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 의견 들어봐도 이 말에 다 동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다. 선크림은 24시간 발라야 돼. 밤에도 발라야 되고 겨울에도 발라야 되고. 그래서 선크림은 웬만하면 뭐 외부 활동하면 저도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피부 노화를. 뭐 스킨로션 선크림이야? 끝? 기능성으로는 또 뭐 해야 근데 되고? 안티에이징은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효과를 검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있으면 좋은 정도. 정도? 뭐가 일단 남자분 먼저 들을게요. 여자분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스킨 로션, 네, 각질 제거제 아,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쓰면 된다? 나의 기본 품목에는? 네, 전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앞으로를 계획했을 때 어떤 것까지가 꼭 들어와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주름 개선 음. 네, 이런 거. 눈가요? 네. 그리고 이제 미백. 어. 네. 많으면 좋죠. 네. 그래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래요? 오케이. 저도 그 스킨 로션이랑 수분 크림. 예. 왜냐면 제가 진짜 수분 크림은 발라보니까 이게 진짜 여기 계속 유지가 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니까. 그 유지가 뭘 유지하는 거야? 탄력? 그 탄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건조했었는데 네. 건조했었는데 로션하고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 이게 또 건조함이 덜하다는 거죠? 예. 뭐와 뭐 사이에 어떤 값인데 하여튼 그거에 되게 딱 느껴져서 아, 얘 있어야겠구나. 그렇게만? 네, 그래서 주름 개선제나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이제 제 기호는 이제 그런 게 더. 그 수분이 있으면은 주름 방지를 해주죠. 예. 네. 예. 오케이. 뭐가 어디까지가 나가 꼭 써야 되는 기능성 화장품 품목입니까? 저는 스킨 로션, 에센스, 그다음에 수분 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이렇게. 에센스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에센스요? 딱히 지금은 제가 막 주름 개선 이런 걸 쓰지 않으니까 화이트닝 쓰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중에는 이제 또 안티에이징을 쓸 테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6개는 꼭 항상 써야지만 네. 기능은 상황에 맞게. 맞게. 저는 기능성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너무 여러 개를 바르는 게 싫어서 스킨 로션은 있지만 안 바를 때가 더 많고요. 네. 대신에 이제 스킨 정도는 해야 되니까 스킨 타입의 에센스를 시작으로 해서 에센스, 그냥 끈적끈적한 세럼, 그리고 크림, 아이크림, 뭐 이 정도. 크림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크림도 저는 그러니까 에센스랑 크림이 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화이트닝은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주름하고 노화, 그냥 그 추상적이지만 그 노화 예방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것 같으세요? 자, 앞으로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 피부는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 극도의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유지 관리하기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 한 해 한 해 나이는 들 거고 피부도 한 해 한 해 변화가 될 거고 그럼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어떻게 좀 쓸 것 같으세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본인의 사용 패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좀 이렇게 쓸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조금만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점점 개수를 늘려가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네. 아까 말씀하신 3D TV처럼 나중에는 그냥 기본에 자꾸 기능성이 추가돼서 나중에는 그냥 정말
그 기능 한 가지만 있는 제품보다는 정말 그냥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좀 복합적으로 기능성이 추가된 제품들이.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쓰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킨 써도 그냥 일반 스킨이 아니라 네, 기능이 뭔가 있는 기능이 거. 있고 그런 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일부러 찾아서 그냥 있긴 하겠는데 그 제품을 굳이 찾기보다는 그냥 시중에 다 기능성 제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3D TV 없는 기능도 있지만 굳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3D TV 그냥 네. 다 진열이 그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 본인 힘들게 안 찾아도 되는 거네. 제품들이 이제 좋죠. 다. 네.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 난 어떻게 쓸 것 같다. 저가와 고가를 막 두루두루 구비하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이랑 똑같이 입소문 나서 뭐 좋다 뭐 좋다 하면 한번 써보고 맞아요. 먼저 늘어내는 그냥 막. 늘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그냥 항상 일정할 것 같아요. 네. 뭐 스킨 새로 나온 거 좋으면 원래 쓰던 거 안 쓰고 바꾸고 이런. 네. 그럼 뭐가 좋다라는 얘기에는 되게 얇아서 사보는 경향들은 커지는 거네요. 근데 꼭 사보지 않아도 요즘 신상품 막 이런 거 신제품이면 샘플 같은 거 주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써보고. 그래요? 네. 오케이. 저는 지금 비슷하게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자는 이제 주름에 점점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름 아이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도 정말 주위에 또 얘기를 듣고 좋다라고 한다면 좀 이용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지금 기능성 쓰는 패턴 그대로 가면서 이 아이크림 뭐 이렇게 주름 개선에 좋다라고 한다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요? 네. 주변 소문이나 이런 평에 네, 민감한 네. 우리 여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렇죠? 특히 이왕이면 화장품에 더 검증된 그런 걸 것 쓰고 같아. 싶은 네? 마음. 이왕이면 주위 네. 사람들에게 검증된 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다 하면 좋을 거라. 일것 같다. 예, 일단 여성분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제가 써보니까 같은 종류의 화장품을 5년 이상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 화장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바꾼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성분은 같지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데 이제 그렇게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다 갖고 있는 그게 구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도 이제 보면 이거 누가 좋대 그러면 진짜? 진짜 좋지? 그러면 너 믿고 산다 그래서 하나 더 사고 근데 이제 또 다르게 해서 뭐 주름 개선제 새로 나왔대 그러면 샘플 받아보고 진짜 괜찮아 근데 다른 주름 개선제가 있어도 추가 구입이 되는 거죠 얘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엔 바를 거야 꼭 그러고 나서 이걸 쓰는 그런 식으로 되게 점점 늘어날 것 같네요. 상품이 그러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하거나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선물해주거나 그래서 이제 쓰는 경우 빼고는 그냥 지금 상태로 쭉 갈 것 같습니다. 혹시 화장품에서 좀 바라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를 보면서 가격은 주부다 보니까 자꾸 가격 얘기를 하는 이왕이면 네. 너무 고가이지 않으면서 네. 뭔가 썼을 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 로드샵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샤나 뭐죠? 그것도 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쁘지 않은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뭐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썼을 때 트러블 없고 뭐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고가라고 해서 썼다고 효과가 확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마다 다르겠지만 화장품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건 좋고 뭐 나쁜 건 나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능성 화장품이 점점 더 분화돼서 많아질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지고 있고요. 더 좋은 어떤 성능을 갖고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메이커한테 바라는 점. 없으세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저 솜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많이 나오는데 바르는 도구가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그 뭐라 하는 무 같은 거 썰어도 책할 쓰면 엄청 편하거든요. 네, 네? 네. 그냥 같은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작업이 안 나올까? 뭐 네. 솜 같은 경우는 근데 소모품이어서 저도 좀 한 번은 써봤는데 좋다는 걸 알았는데 손때도 안 묻고 손독도 안 오르는데 뭔가 좀 소모품이니까 불편해요. 뭔가 다시 사러 가야 되고 왠지 쓰다 보면 아깝고. 근데 그냥 반영구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더 흡수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네. 뭐 화장품 본연 자체보다 그걸 바를 수 있는 도구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그 보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세일하는 기간이 한 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세일을 안 하고 파는 기간이. 그럼 이게 근데 그게 한 번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세일을 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고를 해서 그냥 30% 전체 가격을 낮추고 세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러면 저는 과연 그 전에 여기서 얼마를 주고 샀냐는 그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안 들 네,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렇게 그렇게 부분만 그거지만 또 다른 회사는 또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막 DM을 주면서 겉으로는 안 하는데 이거 나만 받는 거네. 근데 옆에 보면은 저랑 똑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아 얘네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게릴라식으로. 네. 그런 게 보일 때 이제 상술이란 거 보일 때 이제 좀 멀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관심은 많고 써야 되는 품목들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꼽고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럴 거다 막연한 추천 경험 뭐 이런 거 위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한테 여러분이 궁금한 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실체 관련된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전문가 분한테 다 질문을 던지셔서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천의대의 피부과에 계시는 우리 백진옥 교수님 한번 모시고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가천의대 피부과의 백진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죠. 자,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얘기하는 건 다 들으셨죠,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참여하신 우리 패널 6분께서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질문,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교수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주십시오. 제가 먼저 네. 해드릴까요? 네. 그 피부 재생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피부 나이를 가늠하는 거 이제 재생력을 많이 뽑는데 우선 이제 사람이 주름이 지는 게 그게 재생력이 떨어져서 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지는 건가요? 사람의 노화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인성이랑 내인성.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늙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외부의 요인으로 늙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자외선의 역할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생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네, 다른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재생력을 올린다고 광고는 들었는데 정말 이게 낮아진 재생력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만 되는 건가요? 화장품으로 재생력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회춘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레이저나 그런 다른 기술로 콜라겐을 조금씩 더 합성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를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재생력 자체를 화장품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화장품은 나빠지기 전에 써야 되는 거지 나빠진 후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네. 치료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네, 이제 예방이라든지 조금 좋아지게 하는 측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이나 약간의 좋아지는 것들은 네,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이런 거는 실제로 효과가 조금 있어서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써보니까 주름이 굵은 주름은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시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잔주름 이렇게 짜글짜글한 거는 바르면은 그래도 좀 즉각적으로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어느 정도의 주름은 화장품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좋아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굵은 주름은 어렵겠고 이제 표정 주름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미세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표정을 지을 때만 생기는 주름 이런 것들은 화장품으로도 좀 이제 관리가 개선이 좀 가능한데요. 예. 혹시 웃으면 생기는 주름들 있잖아요. 안 네. 웃으면 없어지나요? 그런 네. 표정 주름들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웃지 않고 생활하면 지지 않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짓는 표정이나 그 움직이는 자기가 얼굴에서 사용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생기는 거라서요. 화장품으로는 좀 완전히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제 보톡스 같은 걸로 근육을 좀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막 이렇게 웃을 때 웃지 말자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럼 근육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니까. 네, 이제 웃을 때 이렇게 네. 웃을 때 지는 눈가 주름이나 아니면 뭐 팔자 주름 또 그리고 네. 이제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이용하시면서 네네네. 예, 이마에 주름 지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네. 화장품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요. 네. 네. 약간의 그런 잔주름에 효과가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바를 때 방법에 따라서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거나 뭐 덜하거나 이런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피부에 이제 화장품이 흡수되는 거는 굉장히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흡수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제 되게 영어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인데 그렇게까지 깊이 침투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세포 간 이렇게 결합이나 뭐 이런 게 두드린다고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막 두드린다고 더 많이 침투가 되거나 그렇지는 더 깊이 침투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겠습니다. 저 질문인데요. 그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난 직후 쭉 시작이 되겠는데요. 머리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통 20대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더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통 봅니다. 그 화장품은 이제 예방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언제부터 이제 발라야지 그걸 이제 예방하는 건가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이 사실은 뭐 기능이 그냥 보통 기초 화장품보다 기능이 더 많은 화장품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두 번째는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제품, 세 번째는 이제 그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그리고 자외 타는 거를 예방해주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능성 제품이니까 이제 뭐 노화가 시작된 다음에 나이가 지나면 나이가 많이 들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써야 되거든요. 일광에 대한 손상은 평생 축적이 되는 거라서 평생 받을 광손상의 80% 정도를 이미 사춘기 이전에 다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이제 햇빛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써야 됩니다. 일광이 축적이 된다고요? 일광 손상이에요. 일광 손상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계속 그러면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 힐링은 되겠지만 이제 어렸을 때 받은 것도 이제 전체 손상에 축적이 돼서 네. 나중에 바람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썼다가 20대 때 관리를 아무리 해도 그 받은 게 축적이 돼서 누적되어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중요한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네. 그 자외선 관련해서요. 그 비타민 D가 햇빛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좋아지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암도 예방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그 뭐죠? 선크림을 바르고 긴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햇빛에 나가 있어도 그게 합성이 안 돼서 제대로 할 거면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팔이라도 걷고 다리라도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피부 상하니까.
20분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진짜 20분 정도는 괜찮은가요? 네, 이제 손발에 여름철에 손발에 한 하루에 30분 정도 쬐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양은 괜찮다는 그런. 그럼 거를 얼굴을 알고 있어요. 굳이 네, 얼굴에 노메이크업을? 차단제를 쓰고 그다음에 손발에는 쓰지 않고 이렇게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얼굴에만 보통 많이 쓰시니까 네. 얼굴에 차단제를 계속 바르고 있다고 해도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누가 신체 부위로 흡수가 되는 거군요. 네, 다른 저한테 부위에도. 누가 네. 이제 시킬 때 얼굴도 바르지 말고 팔 걷고 이렇게 운동하라고. 네. 그러기에는 위험 감수가 큰가 봅니다. 저 자외선에 되게 대한. 걸렸거든요. 네. 20분이나 어떻게. 네. 네. 좋은 거 알았어요. 아, 손발로도 충분히 네, 네.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는 24시간 계속 발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래 외출 안 할 때도 집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바르고 저녁까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자외선 차단제도 타입이 여러 가지. 일단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죠. 하루 종일 발라야 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이렇게 전혀 자외선이 없는 때에 얼굴에 화학 제품을 바르는 것도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서요. 밤에까지 24시간 내내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흐린 날이나 봄이나 가을 또 실내에 있을 때, 차 안에 있을 때도 유리창이나 구름 등에 의해서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그래서 이제 뭐 바르는 거를 실내나 구름 낀 날, 흐린 날이라고 봄 가을이라고 해서 이제 방심하시지 않는 편이 더 좋기는 합니다. 형광등도 자외선 나온다고 하던데. 네, 미미한 양이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실내에서 햇볕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실내에 있다고 해서 이제 차 안에 있어도 유리창에 반사되거나 이런 빛이 꽤 많이 들어오는. 네, 그렇군요. 네. 또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네.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냐고 그러니까 여쭤보신 거죠? 몇 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침에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지. 아, 네.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차단제가 있고 물리적 차단제가 있는데요. 화학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땀이 나거나 물에 닦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정도 덧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되나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걸로 보충해 주시는 게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그런 차단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외선만 제대로 차단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우리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관리 한 70-80%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적정한 수분 공급과 자외선 차단만 이루어진다면 그 두 개를 가장 중요한 걸로 꼽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받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엉덩이나 이런 이제 그런 햇빛을 받지 않는 엉덩이나 배 쪽 피부는 굉장히 깨끗하고 하얗신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노화 요소 중에 하나라서 햇빛을 잘 차단하고 그다음에 건조나 다른 스트레스를 좀 피해 주시면 이제 음주나 흡연 같은 그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좀 피해 주시면 피부 재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란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수분도 공급해야 되고 유분도 공급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레티놀 같은 성분도 또 넣어줘야 되고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 좋은 건가요? 기능성 제품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씩 본인의 상황에 맞게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백 제품 같은 걸 그냥 쓰다가 새로 개발한 미백 화장품을 쓰다가 그것이 이제 백반증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분 표시된 걸 잘 보고 안전성이 확립된 그런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것이 좋고, 예전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제 만들어져서 쓰였던 자외선 차단제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발암 위험이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전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성분을 또 믿을 만한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성분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된 건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수입산 화장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 화장품 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식약청에서 검증한 성분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백의 경우에는 8가지 정도 되고요. 네. 알부틴이나 당나무 추출물 등이 8가지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백 말고는 너무 많나요? 네,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 같은 거는 특허가 있어서요. 네, 화장품 회사마다 특허 성분이 있어서. 네. 그것도 저희가 힘든 거더라고요. 어디서는 이런 특허 받은 무슨 성분, 어디서는 이거 받은 무슨 성분. 그리고 저희가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인 거죠. 네, 그거는 가끔은 전문가들한테도 그리 쉽지 않은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우리 믿고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자외선 차단제는 제일 안전한 게 물리적 차단제이고 2가지 성분 정도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 이 물리적 차단제는 광물 추출물이라서 백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분들 이제 바르면 끈적이고 하얘지면 그다음 이제 다음 화장을 하기가 쉽지 않으셔서요. 네, 그래서 안전성과 또 쓰기 좋은 그런 착용감과 발림성이 좋은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착용감과 발림성인데,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발림성이나 냄새라든지 착용감 같은 게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효 성분 말고도 그거를 섞는 그런 기제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아까 개인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어느 품목까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분은 3가지, 어떤 분은 4가지 막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품목들,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막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기본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선크림 3가지 꼽겠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 소비자는 막 6, 7, 막 10가지도 쓰고 있는데 왜 3가지만 딱 꼽으시죠? 필수적인 걸 이제 꼽으라고 하시면, 일단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잔여물,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이제 이런 걸 좀 닦아주는 그런 토너 성분을 좀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딱 한번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분 공급, 이제 수분 공급 기능을 하는 보습제를 필수적으로 발라주셔야겠고, 여기서 이제 다른 뭐 파생되는 세럼이라든지 에센스라든지 로션, 크림 다 제형이 다른 종류인데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많이 건조하신 분은 예를 들면 로션 다음에 크림까지 발라주시고, 여름철에는 좀 산뜻하게 로션 정도 발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가감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출 시에는 선크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필수적인 걸 꼽으라면 3개 꼽겠습니다. 그 보습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소비자분들 어떤 분은 수분 크림 되게 효과 보셨잖아요. 수분을 공급하고 유분으로 덮어줘야 이 수분이 오래 가서 보습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유분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인가요?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의 이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거에 지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건조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로션 위에 크림 이제 조금 더 이제 유분감이 있는 제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싸주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게 이제 수분력을 오래 유지를 하는 거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피부 지질이 요즘은 성분에 피부 지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지질 회복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보습제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피부 지질이라는 아, 네,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지질 성분, 네, 지방 성분. 네. 그러면 로션이든 크림이든 에센스든 어떤 보습 기능이 강한 거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더 있겠지만. 네,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그 보습제가 로션일 수도 있고 크림일 수도 있고 젤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연결된 질문으로 외국에는 세네가 말씀하신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우리나라만 유독 되게 많은 거죠. 가지수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 선생님은 몇 개 쓰세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아, 저는 많이 쓰지 않고요. 네.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냥 화장만 지우고 아무것도 못 바르고 자는 날도 있고, 네. 그 밤사이 그 기름으로 다시 아무것도 안 바르고 화장하고 나간 날도 있고. 그런 관리 피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예. 네. 비법이 있습니까? 어떤 좀. 아니요. 다만 이제 피부과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화장품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요. 네. 이제 타고난 것도 중요하고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술에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한다면 이제 약이나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도 네. 요즘 주변에서 시술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 중인데 네. 근데 한 번 시술을 하면 그게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나이가 언젠지 정말 시술이 필요한 그 나이가 언젠지 그거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여드름의 흉터나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10대나 이런 때부터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냥 정상 피부가 노화에 시술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개인차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뭐 방송에서 어떤 피부과 의사분이 내가 또래보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늙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뭐 평소에 관리 자외선 너무 많이 쬐지 않으시고 검버섯 없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지내셔도 되겠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대 정도 중반 정도 지나가면 이제 뭔가 하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는 합니다. 혹시 시술 받고 이런 기능성 화장품 바르면 더 네. 효과 좋나요? 흡수가 더 잘 되나요? 시술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는 게 이제 좀 더 흡수가 잘 되려면 이제 기초 이제 각질 제거라든지 뭐 그런 각질 제거나 뭐 이런 게 잘 된 피부에 좀 더 잘 흡수가 될 텐데요. 네, 시술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냥 집에서 스크럽이라든지 뭐 그런 제품만 잘 써줘도 괜찮은 흡수되기에 괜찮은 바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스크럽 아까 무슨 노래죠? 각질? 화학적 각질 제거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저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써줘야 피부 관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네.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좋은 거죠? 각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 회 하세요? 전 한 2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거든요. 저 과도한 거죠?
아, 네. 오늘 필요한 건 물어보세요. 저도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각질제를 최근에 샀는데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화학적 밥인가요? 그 각질 제거? 화학적인 건가? 글쎄요, 이제 뭐 산을 이용해서 하는 화학적 바피를 시술할 때는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할 때는 산을 이용해서 화학적 바피를 하는 거고 그거를 약간 농도를 낮춰서 가정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바하나하 같은 게 함유된 거는 그런 건데 그 수입 제품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잘 안 파는데. 네,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약간 이제 과일산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할 수 있게 약간 알갱이 좀 섞어서 그런 제품들이 가정용으로는 많고 이제 저기 이제 시술하실 때는 고농도의 산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 회사에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 네. 코에 그 블랙헤드 네네. 예.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제 동료는 그거를 계속 빼줘야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 뺐을 때 또 생기는 것처럼 계속 생긴다고 그래서 냅두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게 의견이 커져서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양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안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 안사람은 빼면 안 좋다. 지금만 좋지 더 커진다. 얘는 그 틈이 없게 매일 빼줘야 된다. 뭐가 맞는 건지 갑자기. 이제 자극을 하나도 안 주고 빼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이제 뭐 짜내거나 아니면 이제 강한 팩 같은 걸 써서 이제 주변에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제 모공이라는 거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미 이제 털이 나는 구멍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한번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피지를 이렇게 아무 자극 없이 늘 잘 제거하고 그렇게 해도 다시 차기 때문에 네, 한번 생기면은 이렇게 무리해서 빼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게 이제서 막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남성들을 위한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좀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선택 기준이라든가 네. 또 아까 드시셨겠지만 그냥 잘 개념 없이 선택을 하고 쓰시는 것 같은 거죠. 예. 네, 일단은 이제 남성분들 유분이 많으시거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제 여드름 피부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뭐 알코올 같은 그런 이제 센 성분이 들은 그런 화장품을 쓰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고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피부가 좀 두껍고 유분이 좀 많고 네, 색소 침착도 되게 여자분들보다 잘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염증 후에 색소 침착도 좀 잘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제 좀 산뜻한 그런 타입의 로션 같은 걸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같은 기능성 제품을 쓰시더라도 좀 산뜻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겠고, 근데 이제 꼭 남자용만 써야 되냐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남성분들 피부가 두꺼워서 어떤 거예요? 화장품 쓸 때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두꺼운 거가 무슨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걸 쓸 때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뭐 이제 모이스처라이저가 안 먹을 정도로 두꺼워서 뭐 특별한 성분을 써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네, 대부분은 이제 자신한테 맞는 타입이면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두들긴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사실은. 비싼 거 써서 이 진피층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것까지 네.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아까처럼 뭐 바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은 네. 뭐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라든지 해서 잠깐 쐬면은 뭐 이게 버려져서 안 해요. 그런 식으로는 화장품이 좀 내부에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는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이제 되게 작은 바늘식 되게 이제 여러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요. 되게 조그만 바늘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묻혀서 침투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의 새로운 개념의 화장품이 개발될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도 뭐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네. 그럼 그거는 매일 화장할 때마다 바늘로 여기를 시술할 때 필요하신 거겠죠? 네, 지금은 약물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러 같은 거 시술할 때 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인데 나중에 미래가 되면 화장품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점점 그 피부과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화장품이 고기능화돼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도 개발 연구진이 엄청나게 네. 많이 있어서 네, 새로운 네. 제품 특허내고 네.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천연 성분에 대한 것들도 네. 커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천연 성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좀 우리 소비자들은 천연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천연이라는 게 이제 그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정제된 것들을 꺼내서 쓰는 게 사실은 그냥 천연보다는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네. 피부과에 있다 보면 무슨 풀이라든지 목초액이란 이런 거 쓰시고 이제 네. 트러블 생겨서 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아마 이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남성분들 더 질문 없으세요? 제일 궁금하신 게 더. 천연이랑 화학의 그 기준이 어떻게 나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천연도 화학도 아니는 천연 아닙니까? 어차피 그 화학 제품 만드는 게 다 천연 제품으로 네. 어쨌든 만드는 건데 네. 그 차이가 전 이해가 지금 잘. 네. 그러니까 거기 천연 제품에서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하면 이제 그걸 화학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과일 같은 걸 그냥 갈아서 화장품에 바로 넣거나 이러면서 천연이라고 하긴 어려운 건데요. 네. 경계가 참 정확히 추출을 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넣기는 하겠는데 이제 천연이나 오가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이제 아무튼 안전성이 검증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검증된 거기서 이제 안전하고 유효한 성분만을 정제해서 추출한 그런 화학 성분보다 천연 성분이 더 독성이라든지 알레르기 같은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사람들이 그냥 숫자가 높고 네. 플러스가 많고 이런 걸 그냥 고르잖아요. 네. 올바르게 이제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일단 30에서 50 정도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자외선 B 차단 지수입니다. 그게 UVB 차단 지수가 SPF라고 하는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흔히 말하는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입니다. PA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SPF 30에서 50 사이에 PA 지수 3개 이상, 더하기 3개 이상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야외 활동에서 큰 무리가 없겠고요. SPF 지수가 높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PF 지수가 30에서 50 정도만 해도 95% 정도는 이제 UVB를 차단해 주는데 이제 98% 정도 차단율을 올리려면 더 훨씬 많은 단일 제제 그 성분으로 안 되니까 더 훨씬 많은 화학 제품이 들어가야 하고 또 이제 SPF 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외국인 중에서 이제 그 피부가 하얀 백인 중에서 발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그런 가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 원래 굉장히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얼굴 전체에 콩알 3개 정도를 발라야 되는데 실제로 이만큼 바르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보통 얼굴에 콩알 1개 정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SPF 70 정도도 괜찮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화장품 보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비비 바르고 네. 뭐 이제 파우더 같은 거 가볍게 바르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겹쳐지는 건 상관없어요. 네, 겹쳐지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가 좀 지워지면 그 밑에 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겹쳐서 쓰시는 건 좋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좀 남성분들한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되게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점점 쓰고는 있는데 어디 가서 또 화장품 얘기할 수는 없는 분들이고 네. 그렇죠?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바람직하게 기능성 화장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요약정리 차원에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피부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본래의 피부보다 훨씬 더 노화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네, 평소에 이제 자외선 차단 이제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수분 공급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뭐 불규칙적인 생활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시면 이제 나중에 보기보다 너무 확 늙은 그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남성분들이 좀 두껍잖아요. 네. 그 주름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늦죠, 여자보다. 그래서 좀 덜 늙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두꺼운 피부가 손상을 받으면 이제 더 깊이 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여자는 관리를 하면 아줌마가 없고 할머니가 있고요. 확 늙는다는 얘기죠. 네. 남자분들은 할아버지는 없고 중년에 있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피부 차이에서 오는 네. 타입의 남녀 간의 차이가 네. 오는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제 궁금하신 거 전문가분들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남성분, 여성분에 대한 피부 관리에 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날치거나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화장품 제조사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위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좀 말 표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 좀 상급 개념부터 들은 것 같아서 포기를 하게 돼요. 자세히 알아보는 걸 아예. 그래서 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명서라든지 남자를 위한 좀 가볍게 좀 쉬운 그런 좀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방법 혹은 제품들을 좀 내줘서 초보자인 남자들도 이제 나중에 좀 커갈 수 있게 좀 토양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화장품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좀 고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들이 막 주기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렇게 막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춰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할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여성부 대표로 한마디, 특히 남편분도 화장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네, 저도 남편은 정말 신경을 안 썼는데요. 여기 나와서 보니까 남자분들이 저보다 피부가 더 좋은 듯한데도 관리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 남편에게도 이제 뭐 좀 기능성의 제품들을 좀 권해줘야 되지 않을까 깊은 반성을 하고 갑니다. 네. 아까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20대가 지나면서 계속 피부 노화는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생을
피부 관리를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구 쓰는 것들이 아니라 현명하게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나 잣대들이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보 안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가격대도 너무 다르고. 자, 지금까지 소비자의 바다였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갖고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론의 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